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입니다. 가끔 시승을 하다 보면 이 브랜드의 본질은 과연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자동차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가 바로 그런 차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 포매틱입니다. 멀리서 보면 약간 곰같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볼륨이 커요. 옆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에서 봐야 이 차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이게 패밀리 SUV라고 하는데요. 전장이 지금 4650, 전폭이 1835, 전고가 1690입니다. 그 다음에 휠 베이스가 2830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수치들이 있어요. 일단 같은 브랜드에서 비교를 해볼 만한데요. GLC가 더 작아 보여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는 다 GLC가 커요. 그런데 높이가 5cm가 낮아요. 바꿔 말하면 이 지금 GLB가 높은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조금 더 전통적인 SUV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GLA는 사실 A클래스에서 약간 높이를 높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GLC는 도시명 SUV라고 많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시야도 높고 전고도 세단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 하지만 GLB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이 GLB는 전통적인 SUV의 형태, 좀 더 박시한 느낌의 차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도 탈 수 있는 기능들을 꼼꼼히 넣은 그런 SUV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쵸? 차체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래딩이죠.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보면 막 약간 날렵하게 만들겠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 되게 듬직하게, 멀리서 보면 이 지금 지붕이 날렵하게 깎여 있지 않은 형태의 SUV 진짜 오랜만에 보시잖아요. 그쵸?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좀 귀여워 보여요. 곰 같아요. 그리고 뒤에도 리어 램프가 막 이렇게 얄쌍하게 빠지지 않고요. 얇긴 하지만 직사각형에 가까운 느낌을 줘요. 그래서 되게 듬직합니다. 하지만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 언어, 센슈얼 퓨리티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지금 뭐 선을 복잡하게 쓰지 않았고요. 옆면에서는 딱 캐릭터 라인 한 개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거의 직선에 가깝게 헤드램프 끝에서부터 딱 하나의 선만 이어지고, 본닛 위에도 선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거의 직선에 가깝게 쓰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옆에서 보면 유리가 커요. A필러와 B필러 사이의 유리도 크고 B필러와 C필러 사이의 유리도 큽니다. 그리고 각졌죠. 보통 우리 요즘에 많이 보는 SUV들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쯤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서 B필러와 C필러 사이에 유리창이 이 정도 깎이면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좀 더 차가 커 보이고 싶은 이런 크롬 몰딩을 더 빼죠. 근데 GLB는 좀 정직한 느낌의 SUV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의 크기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선을 쓰는 방식이 굉장히 정직하고 좀 보수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족형 SUV, 패밀리 SUV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전석에 들어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요, 밖에서 보면 되게 좀 무난하고 담백해 보이고 심플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오면 화려해요. 지금 GLB는 특히 어떤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냐면요, 물론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나란히 붙인 이 메르세데스 벤츠 요즘에 다 이렇게 모니터 2개를 붙여서 평행하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눈에 들어오지만 이 밑에 송풍구들 있죠. 약간 비행기 엔진을 뒤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의 송풍구의 크롬 장식들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AMG 패키지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도 보면 이 안에 빨간색 스티칭들이 보이시죠? 옆에도 보면 이렇게 빨간색 스티칭이 들어가 있어요. 역동적인 느낌을 줄 때 많이 쓰는 디테일이죠. 알루미늄 디테일들도 이 GLB에는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이 조수석 앞에 여기죠. 그래서 이 손잡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느낌의 알루미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장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여기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쓰는 알칸타라 느낌의 신소재 다이나미카로 만든 시트, 그리고 이런 가죽들도 너무 좋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되게 좀 똑똑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크롬 무늬가 있고 밑에도 역시 크롬 무늬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밑에는 그냥 피아노 블랙입니다. 여기도 다 피아노 블랙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고요. 뒷좌석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패밀리 SUV라고 많이 용도를 도심에서는 쓸 테니까 보시면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어요.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가 조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누워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뒷좌석에서 편하게 앉으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대략 주먹이 하나, 두 개 정도? 옆에서 보면 이 시트가 이만큼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마 뒷좌석에 앉는 사람의 무릎 공간을 위한 디자인적 배려입니다. 그리고 빨간 스티칭 여기도 많이 보이죠? 파노라믹 선루프가 꽤 넓습니다. 가운데 바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죠. 오늘은 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이건 닫아 놓을게요. 밖에 지금 37.5도예요 이렇게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자인이 한눈에 좀 들어오시죠? 저 알루미늄 디테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각도에서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은요, 패키징이 훌륭하다라는 말로 입소문이 정말 좋았던 차예요.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전 되게 궁금했거든요. GLB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나온 걸 보니까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GLC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하지만 수치를 보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하죠. GLB가 한 5cm인가 더 키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폭은 좀 더 좁지만 전고가 높아서 도로에서 만나면 내가 좀 더 큰 차를 타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내릴 때 엄청 편해요. 이 차는 문 열고 내릴 때 거의 세단하고 비슷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차 내리고 타는 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자동차는 아마도 아이들이나 여성분들, 조금 더 섬세하게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분들이 타고 내릴 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밀리 SUV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높아요. 머리 위에 이만큼이 있고요. 이 공간도 팔을 이렇게 휘휘 저어보면 공간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넉넉하게 이 공간에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 차의 진면목은요, 되게 재미있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 다이나믹 버튼이 있는데 운전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인디비주얼, 스포트, 컴포트 이렇게 있어요.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한 칸 내리면 오프로드가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별로 안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놀랐어요. 근데 이제 오프로드 모드를 보고 나니까 이 안팎의 디테일들이 조금씩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바퀴에 있는 클래딩, 혹은 앞에 범퍼 밑에 있는 크롬 몰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의외로 좀 멀리 나가라고 좀 부추기는 차구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량 모드로 들어가 보면요, DSR이라는 모드가 있어요. 내리막 보조 기능이에요. 내리막 내려갈 때 2km부터 한 18km까지 내가 설정한 속도로 굉장히 꾸준한 속도로 내리막을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시스트. 이게 오프로드 탈 때는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브레이크로 조정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하게 아마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장치는 없어요. 차선 이탈 방지는 있어요. 모니터는 굉장히 선명한 편이에요. 그리고 터치도 예민해서 되게 용이하게 다루실 수 있어요. 이런 점이 좀 마음에 들고요. 제가 인트로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이 브랜드의 본질을 궁금하게 만드는 모델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고급 브랜드죠, 그렇죠?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브랜드고 굉장히 많은 모델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진짜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늘 메르세데스 벤츠는 비싸요. 조금 비싸요, 여러분. 지금 이 GLB 250 포매틱의 경우 6천 초반인데요, 같은 크기 비슷한 장르의 다른 차들을 고르려고 마음 먹으면 3천에서도 고를 수 있어요. 4천 가능해요.
5천? 진짜 많이 고를 수 있죠. 거기서 몇백만 원을 더 내면 GLB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아까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 차선 중앙 유지는 안 되고 이탈 방지는 되고,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가 있고 내리막 주행 보조가 있는데 달리 굉장히 뛰어나게 어떤 옵션이 있다,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제일 민감한 옵션 통풍 시트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하지만 GLB는 진짜 많이 팔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좋아했고 드디어 나왔나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달려보면 메르세데스 벤츠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런 느낌은 아우디에서도 BMW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런 감각을 달리는 내내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나 편의사항으로 이 차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차의 엔진, 트랜스미션, 서스펜션, 하체, 차체, 패키징, 이런 자동차를 이루는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들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기했고, 달리다 보면 그게 훨씬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SUV고 가족들이 타기 좋은 차이기 때문에 달리면 혹시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가 일단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스포티하게 달리기에 좋은 레이아웃을 가진 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차를 타고 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렇게 달릴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진짜 재밌어요. 제가 재미를 느낀 파트는 트랜스미션이었습니다. 기어가 8단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내가 가속 페달을 좀 세게 밟았어요. 그러면 이제 달리고 싶은 거야? 이거를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PM을 4000 이상 해서 웬만큼 떨어뜨리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굉장히 빠르게 단수를 내려줘요. 그럴 때 정말 기분 좋은 가솔린 엔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달리는 모습을 느낌이라도 조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야,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요. 그리고 여긴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는데요. 뭐 패들 시프트를 따로 조작할 필요가 별로 없을 정도로 기어를 변속해 주기 때문에 진짜 재밌어요. 이런 차를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메르세데스 벤츠는 무엇일까? 왜 이렇게 재밌게 달릴 수 있게 세팅을 했을까?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을 위한 자동차를 고른다고 하면 그 외에 어떤 가슴을 떨리게 하는 혹은 사람을 조금 흥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했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정말 잘 만든 자동차들은, 지향하는 바가 확실한 브랜드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도 그런 맥락에서는 마찬가지 느낌을 굉장히 촘촘하게 전해주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주는 이런 감각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GLB의 가격은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 포매틱을 시승하면서 제가 계속 했던 생각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동차의 본질적인 부분, 그것을 어떻게 프리미엄의 클래스까지 끌어올리느냐, 바로 이거였어요. 크기나 장르를 불문하고 아주 공통적인 풍족함을 전해줄 수 있는 브랜드가 메르세데스 벤츠만한 브랜드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마다 개성이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향하는 어떤 럭셔리한 감각, 프리미엄의 느낌, 그리고 풍요로움, 넉넉한 주행 감각은 정말 어떤 꼭지점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넣고 달릴 때 기어의 감각, 엔진이 어떤 RPM에 고정돼서 나를 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팽팽하게 고정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한번 경험이 되고 나면 이 브랜드의 어떤 속내를 놓칠 수 없는 거죠. 저희는 곧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타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